잠시 후 민선 7기 1주년 언론인과의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원활한 간담회를 위하여 소지하고 계신 휴대폰은 무음이나 진동으로 조정하여 주실 것을 협조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민선 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월 1일자 여주시 인사관령에 의거 홍보팀장 보직을 맡게 된 김병선입니다. 앞으로 언론인 여러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바쁘신 중에도 오늘 민선 7기 1주년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는 잘 알고 계시듯 사람 중심 행복여주 민선 7기 1주년을 맞아 언론인과의 소통을 위해 마련한 자리로 시장님의 취임 1년간의 소회 및 앞으로의 비전 제시와 언론인 여러분께서 평소 여주시정에 대해 하시고 싶었던 말씀이나 또는 궁금했던 점에 대해서 자유롭게 대화할 수 있는 소통의 시간으로 준비했습니다. 먼저 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이항진 시장님의 취임 1주년에 대한 소회를 포함한 앞으로의 비전 제시를 시작으로 민선 7기 주요 업무 추진 성과에 대한 영상을 시청하시고 주요 시정에 대한 시장님과의 대화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계신 이항진 시장님의 인사 말씀이 있겠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언론인 여러분. 제가 벌써 취임한 지 1주년이 되었습니다. 민선 7기가 되면서 여주에는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열망하는 시민 뜻에 따라서 제가 1년 동안 행보를 했는데요. 그 내용에 대하여 여기 계신 언론인 여러분들께서 더 잘 아실 것이라 생각됩니다. 저는 그간 1년 동안 여주 시민과 함께하면서 여주시의 미래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깊이 고민했었고요. 그런 고민에 따라서 중앙부처도 많이 다녔고 또 저와 비슷한 지방자치단체 단체장님들과 이야기도 많이 나눴습니다. 어제도 그런 행복한 미래를 만들어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1년을 돌아보는 오늘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말씀해 주신 여러 질문에 성실히 답변하겠고요. 또 이후 3년간 민선 7기 어떤 일을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언론인 여러분들께 소상히 말씀 올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보여드렸는데요. 기자님들께서 어떻게 할까요? 쭉 질문해 주시면 그 질문을 모아서 말씀드릴까요? 아니면 하나하나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기자분 여러분들하고 말씀 나눌 시간이 한 3시 10분까지는 약 1시간 남아 있습니다. 어떻게 질문을 오가면 좋을까요? 1문 1답 해주시죠. 1문 1답이요? 네, 그러면 1문 1답 하다가 조금 이렇게 그러면 다시 모아서 드리거나 이렇게 한번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편하게 질문해 주시죠. 김추식입니다. 네. 시장님들 영상을 봤는데 원 없이 다닌 것 같아요. 네. 서울도 많이 가시고.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1년간 14회에 걸쳐서 보상금만 27억 정도 사업만 할 만한 성과를 취했다 이렇게 제가 좀 질문드리고 싶은 거는 소통을 굉장히 강조해서 실천하시는데 가장 제가 궁금하면서도 공적인 게 그 1박 2일 마을이라는 소통 투어가 있습니다. 이게 전국에서 이런 데가 있습니까? 잘 모르겠습니다. 예. 제가 보기에는 그 지금 3월 6일부터 2월 10일까지 한 3개월 동안 시작했는데 마을 그 주민들한테 물어봤더니 처음에는 뭐 이렇게 별로 크게 기대를 안 했나 봐요. 시장님이 진짜 주무시겠냐?
한 며칠 정도 전에 시작할 게 아니냐 생각했는데 실제 주무시고 뭐 하여튼 그 여기 없어 소송을 했다. 그래서 아주 반응이 굉장히 좋은 편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네. 그런데 이걸 확대해서 지금 시장님 혼자 단독으로 이렇게 투어하신 거죠? 네. 직원들하고 같이 동행 검증은 안 하신 거죠? 저 수행 비서님 한 분이 수행 그건 어떠세요? 그 시의 제가 이제 개인 시의 의장님 이필성 의장 시의장하고 가끔 한 번씩 같이 가는 건 어떤가? 말씀해 주세요. 너무 조심스러운 말씀인데요. 누구한테 잠자자고 하기 쉬운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는 잠자자고 어렵다 이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 집 떠나온 잠자리가 어떠신 것 같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마을에서 정말로 준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이제 제 이불까지 싸가지고 가거든요. 불편해 하실까 버리고. 이제 의장님께서 하실지 의장님 결정하시는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상생하고 소통 차원. 네. 한번 이런 말씀이 있으셨다는 제안 말씀이 있으셨다는 얘기를 제가 말씀드리겠고요. 이 정도 말씀드릴 수밖에 없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또 다른 질문. 네. 국제뉴스의 김덕기 기자입니다. 네. 우리 경기도가 31개 시군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네. 우리가 부서를 좀 말씀드리고자 하는데 홍보 감사 담당관실로 명칭이 통일된 데는 제가 파악한 걸로 봐서는 31개 시군 중에서 한 8개 시군이 있는 걸로 보여져요. 네네. 우선적으로 홍보하고 감사가 같이 되어 있다는 것은 문제가 좀 있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건 그전에 우리 이 시장님 취임하시기 전부터도 얘기가 오갔던 얘기인데도 불구하고 이 감사를 하면서 어떻게 홍보를 같이 하는가. 이 점에 대해서 좀 시장님은 어떻게 좀 생각을 하시는지 견해를 좀 발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실 그 조직이 바뀌었는데 명칭 제가 금방 질문하시니까 답변을 좀 주시죠. 요새 조직 개편에서 본인 명칭이 저희가 7월 1일자로 기존에 이제 홍보 감사 담당관에서 그 홍보 담당관이 3개의 부서로 이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이제 그 언론 관계 부서는 시민 소통 담당관으로 바뀌었고요. 감사 부서는 그 감사 법무 담당관실로 바뀌었고 나머지 이제 정보통신 분야는 미래 정보 담당관으로 담당관제로 3개 홍보 감사에서 3개 담당관으로 7월 1일자로 조직 개편이 됐던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미처 몰랐습니다.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부연해서 말씀드리면 되게 중요한 질문이시기도 해요. 하나의 조직의 이름과 조직 체계는 그 조직의 정체성이기도 하고 어떤 일을 할 건지에 대한 표현이기도 하고 기자님께서 굉장히 예리한 질문 감사드리고요. 이번에 7월 1일 바뀐 직제에 대해서 사실 저희가 전면적으로 알려드리지 않은 그런 결과로 그런 것 같으니 저희가 어떤 직제가 어떻게 변화되는지를 또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세하게 알려드리지 못한 점 양해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경기미디어신문의 이상우 기자입니다. 네. 두 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지난 5월달에 그 버스 개편에 따른 그 현장을 둘러보신 걸로 알고 있는데 어제 바뀐 그 노선에 대해서 확인을 해보셨는지 그거 언제쯤 실제로 그
노선을 한번 타보고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실 계획이 있으신지 먼저 질문 드리고 네. 버스 노선 개편이요. 네. 그거에 비해 우리 사람 중심 여주가 과연 누구를 위한 사람이 누구를 위한 건지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우리 지난 2008년도에 시 승격하면서 그때 인구가 10만 7천이었는데 네. 지금 11만 500명. 1,900명이라서 아니 11만 1,093명인데 3,976명 늘었습니다. 근데 지금 공무원이 그 당시에 700명이었는데 지금 확인해 보니까 918명이고 또 며칠 있으면 106명 시험을 또 봐서 또 합격시킬 예정이고 그래서 우리 거의 이제 여주시 공무원이 1,000만 시대가 가까워지지 않을까. 1000명 시대. 네. 그래서 여주시가 될 때에 그 시민들이 우려하던 고위공직자들을 위한 또 공무원들을 위한 시 승격이 아닌가 그런 얘기들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버스 개편되면서 정부의 뭐 52시간 또 경기도의 도움 이런 것들이 없이 여주 자체적으로 이제 지금 버스 개편을 해야 되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아이들 학교 통학할 때 통학버스 만원 실업버스에 지금 학교를 가고 있는 그런 실정에 대해서 좀 알고 계신지 그래서 여주시정이 누구를 위해서 하는 시정인지 공무원들을 위한 시정인지 시민을 위한 시정인지 거기에 대해 답변을 좀 해주시죠. 네. 그 지금 기자님 말씀을 제가 두 가지로 구분해서 말씀을 혹시 드리면 될까요? 하나는 버스 개편에 대한 전반적인 이야기와 또 하나는 공직자들에 대한 어떤 증가에 대한 이야기 이렇게 말씀드리면 가장 냉철한 질문이셔요. 지금 주 52시간은 피할 수 없는데 좀 더 솔직히 말씀드리면 버스 분석이 조금 미약해요. 이 통계학적인 좀 접근을 해야 되는데 제가 계속 회의를 해봤는데 통계학적 접근에 우리 여주시가 해석하기에는 굉장히 한계를 좀 노정했던 것도 사실입니다. 노선이 굉장히 거미줄처럼 있는데 그 중에 한 25% 정도가 사라지고요. 노선은 한 30% 정도가 사라지는 이런 겁니다. 그럼 이게 시민의 충격을 크게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인데 그거에 대한 어떤 아주 면밀한 계산에서는 좀 부족했다. 솔직히 시인의 말씀이시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지금 제 기업에 더듬어서 말씀드리면 약간 데이터에 오류가 있을 수도 있는데 기존에서 한 19억 정도 지금 적자가 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기존 노선을 그냥 계속 유치하려면 25억 정도가 더 들어가야 되죠. 그러면 이제 여주시의 이제 고민은 18억 적자인데 25억 이상 돼서 현재 버스 수준을 유지하는 거예요. 예. 근데 이게 적절 아니야. 근데 버스 노선 아시겠죠? 뭐 한 분이나 두 분 정도 타고 다니거든요, 낮에. 그럼 이런 건 과감히 줄이자. 그러면 이분들 중에 수요는 어떻게 할 거냐? 마을별로 행복 특치로 좀 하면 어떨 거냐? 이게 그런 거고요. 또 하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 미래 세대인 학생들의 통학 문제는 해결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제 시행 초기에는 그 학생들이 조금 굉장히 혼란을 겪은 걸로 알고 있고요. 아직도 그 여진이라고 할까요? 그 후유증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교통 전문가들하고 얘기는 하고 있는데 돈의 문제는 아니에요. 금방 여주시의 이 기존의 정책에서 25% 줄어들면서 이 충격이 어디까지 파악됐는지를 현재도 파악 중이다라고 솔직히 말씀드리고요. 이 영향이 어디까지 깊어졌는지도 지금 파악 중이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일단 돈의 문제가 아니라 그 면 단위까지 또는 리 단위까지 어떻게 새로운 운송 수단을 마련할 것인가를 지금 행복택시나 사실은 그 농협하고도 협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근데 거기에서 이제 가장 고민되는 점은
주 52시간 정도, 주 52시간에 의해서 이런 충격 정도가 된다면 이건 뭐 중앙정부나 광역에 대한 문제일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서 체계적인 아마 대비에 대한 시사적인 걸 좀 내려왔어야 되지 않을까. 좀 그게 좀 아쉽다라고 말씀드리고요. 주 52시간이 법에 의해서 문제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주 52시간 시행한 것은 중앙정부입니다. 근데 중앙정부에서 예산 더 내려오는 건 없습니다. 근데 이것과 관련된 게 광역에서는 나름대로 대응 대책이라도 내려주는데 거기도 얘기가 없습니다. 그러면 문제가 되는 건 뭐예요? 여주시라는 지방정부나 시민의 문제가 있는 거예요. 딱 이 두 명에게 이 두 부문에게 이 압력이 내려가 있어서 현재 여주시는 예산을 기존 정책대로 20억을 쏟아붓는다는 건 부적절한 교통체계가 아니냐 이 판단이 있고요. 또 하나는 시민들의 불편을 어떻게 극복할 거냐 여기에 와 있다고 솔직히 말씀드리고 하나씩 개선해야 될 건데 생각보다 장기적인 과제이지 않겠는가 이거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다른 시군 같은 경우에는 저희는 5월 30일에 선제적으로 좀 대응을 하면서 지금 이게 추이를 보는데요. 도심권 같은데 지금 제가 대책회의도 가봤더니 거기는 지하철망이 워낙 좋고 그래서 생각보다 충격 흡수망이 있는데요. 시골 같은 경우는 오히려 말씀처럼 오히려 시골이 더 심각한 문제를 노정하고 있더라. 이것도 확인됐습니다. 인구가 이제 저출생 고령화에 의해서 이 지금 지방 소멸 얘기하는데 이 문제 때문에도 지방 소멸에 더 가속화가 되는 것 아닌가. 이런 것까지도 말씀드리고요. 지금 답변이 명확하지 않은 건 명확하지 않은 대로 저희가 부족한 건 부족한 대로 이 정도 답변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저도 이제 의문이 좀 갔던 것이 시험 때도 의문이 갔던 게 그거예요. 금방 말씀처럼 인구는 11만으로 정체되어 있는데 공직자들은 끊임없이 그때 이제 700여 공직자인데 지금 300명이 늘어나서 1000여 공직자로 되고 있습니다. 우선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육아휴직제도 등 각종 공직자들의 주 52시간처럼 휴직제도가 굉장히 많이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대체 휴무를 하시는 분들이 휴직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이분들에 대한 업무 공백이 있어서 그런 거가 있고요. 또 하나는 일반 시민들의 행정 수요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다고 솔직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전에는 그냥 밥만 먹으면 되는데 식사라면 이제는 밥이 아니라 국수도 짜장면이냐 또는 우리 스파게티냐 짜파게티냐 이런 것처럼 아주 세분화된 어떤 업무들이 나와서 그런 것이 있다 말씀드리고 또 하나 이 지적에서는 저도 직무 적성 교육을 통해서 좀 늘려야 된다고 보는데 시민들의 그런 다양한 업무 그러니까 요구되는 것들을 공직자들이 관행적으로 업무는 하지는 않나 이제 그런 것도 저는 시장으로서 느끼고 있고 그런 문제를 좀 극복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이 아주 고도화된 직무 적성을 통해서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공무원들의 어떤 대규모 수요는 좀 억제하고 업무 능력은 좀 기르는 그런 방향으로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분명히 공직자들은 계속 늘어나갈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네. 잠시만요. 안내 말씀 하나 드릴 게 있는데요. 이게 지금 실시간 방송인데 기자님들 질문이 작게 들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마이크를 가까이 대시고 좀 목소리를 조금 더 약간 네, 높이셔서 알겠습니다. 질문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지난 김춘석 군수님이 이제 시장님이 버스 노선을 교체하면서 시민들을 마루타처럼 실험을 했기 때문에 저는 재선에 실패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지금도 그렇게 시민들을 얼마만큼 불편한지를 테스트해보고 그리고 나서 버스 노선을 조정해본다는 것은 정말 무책임한 행정이고 시민들로부터 비판받아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민들이 공무원들에게 특별하게 뭘 요구하는 그런 것도 있겠지만 모든 게 전자화되고 인터넷에서 모든 서류를 띄고 행정 수요는 좀 줄어들고 있다고 보는데 지금 실질적으로 가파르게 지금 증가하는 공무원에 대해서
어떤 대책도 지금 안 돼 있고 앞으로 해보겠다고 하는 거에 대해서는 많이 좀 실망스러운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뭐 지금 기자님께 더 말씀드릴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버스 노선은 죄송하지만 정부 정책, 즉 주 52시간제에 따른 여주시의 선택은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 기자 간담회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직제 개편과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더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세종신문 이재춘 기자입니다. 네. 저도 한 드릴 게 좀 없는 것 같아요. 버스 노선은 죄송하지만 정부 정책, 즉 주 52시간제에 따른 여주시의 선택은 아니다 이 말씀드리고요. 행정 수요에 대해서는 지금 오늘 이 기자 간담회에서 다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한번 직제 개편과 관련돼서 좀 더 세부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 시간이 있다면 그때 더 말씀드리는 걸로 양해를 구하면 어떨까요? 네, 감사합니다. 또 다른 질문 있으시면 세종신문 이재춘 기자입니다. 네. 저도 한 두 가지 정도 질문하고 싶은데요. 첫 번째는 대신면에 있는 보통 초연 중소도 적치장 이 문제를 시장님께서는 어떻게 해결할 계획이신지 아직도 이게 해결 안 되고 있는데 여기에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어르신 한 끼 식사 이게 소통 투어 때마다 계속 말씀하셔서 기대감도 있지만 실제 이게 지역의 현실과 동떨어진 정책이다. 422억 정도 예산이 될 거라고 생각하고 이게 시장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뭐 여주형 태양광하고 일자리 창출, 농산물 이런 거 결합해서 진행하고 하는데 실제 그 현장에서는 그 어르신들은 실제 마을에 가는 식사를 하고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참여하지 못하는 분들도 있고 그런데 이걸 어떤 정책으로 어떤 방향으로 하려고 그러는지 궁금해하고 현재는 이게 말만 있지 계획도 없는 그런 뜬금과 같은 정책이라는 비판이 많이 있는데 이것에 대한 방향과 실행 계획 그리고 어떻게 완성시킬 것인지 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중요한 말씀이신데 보통 소위 준설도 적치장에 대한 문제는 어디까지가 문제 해결이냐가 사실은 빛깔 없습니다. 사실은 제가 시장 되기 전에 끝난 사업이잖아요. 근데 이제 지금에서 밑에 이제 자갈이 깔렸다라고 문제제기 현장에 가봤더니 그게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복구의 개념을 어디까지로 해야 될 것이냐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교통사고로 얘기하면 교통사고 후유증이 그분이 교통사고 나기 전까지 모든 것이 치료된 상태로 하자 이렇게 정의되어 된다면 현재 과학기술 수준으로 의료 수준으로 그게 가능하냐 뭐 이런 것과 관련된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가정리 적치장에 대한 얘기를 하나 말씀드리면 거기가 지금 좀 복구 비용만 10억 원이 들었어요. 만약에 지금 보통 초연리에 대한 게 된다면 이미 그 이전에 그분들이 다 괜찮다라고 사인하는 것인데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예산을 다루고 정책하는 정책 책임자로서는 어디까지가 우리의 책임선이냐. 사실 현재 법률적인 책임선은 벗어나 있고 제가 이야기로는 도덕적인 그런 책임에 와 있지 않는가 이렇게 생각됩니다. 법률적인 문제가 있다면 그 이전에 그 정책 책임자에게 있기 때문에 사실 냉정하게 그렇게 말씀드릴 거고요. 그래서 보통 초연히 그 준설도 적치장에 지금 그때 자갈 등 심각한 문제가 있었던 것은 그 정도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 현재도 고민 중입니다. 어디까지 우리 책임이 오느냐라는 거고요. 세상이 행복한 한 끼 식사는 나중에 한번 브리핑을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마을을 돌아다녀 봤더니 이렇습니다. 대개 어른들이 한 분 아니면 두 분이 사십니다. 그럼 제가 100분 중에 자녀와 사실 분들 손 들어보라고 했습니다. 5분도 안 계세요. 100분 중에. 근데
이 고령화의 추세는 일본의 2배 빠릅니다. 전 세계에서 범예가 없어요. 우리도 처음 겪는 거죠. 그러면 제가 얘기하는 건 이겁니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떤 예산이라도 쓰는 것이 사람에 대한 도리이지, 예산이 있다 없다, 예산 사실은 거의 마련할 것 같습니다. 그것 자체가 처음 하는 일에서 이거는 안 된다 라고 얘기한다면 저는 그분께 말씀드릴 게 없습니다. 지나가고 난 다음에 되든지 안 되든지 그때 이야기를 하시면 어떻겠느냐라는 겁니다. 저는 사람에 대한, 사람의 입장에 대한 행정위는 누군가 고통받으시는 그 문제가 있다면 그걸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어르신분들의 고통을 봤더니 4가지 고통이 있어요. 하나는 가난하고 병들고 외롭고 그리고 할 일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의 4가지 고통을 모아보니 밥 한 끼 밥상머리에서 친구들하고 같이 얘기하다 보면 당신은 어때? 나도 아파. 그래 나도 아파. 이렇게 위로하실 수 있고요. 또 하나는 당신 집안이 어때? 우리 자식이 요번에 안 됐는데 그랬어? 나는 몇 년 전에 그랬어. 이렇게 하시면서 위로하실 수 있지 않을 거냐. 이게 노노케어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밥상 한 끼라는 이런 공동체가 모일 수 있는 계기점이 없이 노인 대책이 과연 가능할 거냐 라는 데서 저는 의문점이 있는 것이고, 지금 현재 20%의 그 노령화율인데요. 초고령사에 진입했는데 앞으로는 더 급속도로 증가됩니다. 이런 면에서는 세상에 행복한 한 끼 식사 이 개념을 통해서 이걸 돌파해내지 않으면 안 될 것이다 라는 거고요. 좀 더 세부적인 것도 지금 짜놓고 있는데 그거는 그 실행하면서 하나씩 말씀드리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이 세상에 행복한 한 끼 정책에 대한 거는 거의 전국에서 최초로 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어떤 법계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군가는 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좀 기자회견장에서 이런 얘기하기 그런데요. 시골에 돌아다녀 보면 1, 2인 가족 비율이 60%가 넘습니다. 그리고 어르신들 요즘에 얘기를 해봤더니 식사하시는데 부부가 있으셔도 거의 식사가 뭐예요? 그냥 짠지 몇 개 이거 놓고 밥 해놓으신 거 드시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음식도 되게 하기 어려운 그런 고령화된 부부들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 이런 얘기 하시죠. 마을에서 지금 식사 제공한다? 확인해 보십시오. 이틀이나 3일에 한 번씩 한 끼 해주시는 건데 굉장히 힘들어하십니다. 현실적으로 제가 확인해 봤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를 좀 극복하고 고민해야 되지 않을까 해서 그런 사업을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예산 문제는 저희가 예산하면 되는 것이지 예산 짜보지도 않은 분들이 있다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은 좀 조심스럽지 않나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마을이 302개의 마을인데 302개 마을을 전면 시행하는 것은 아닙니다. 어떤 일이든지 워밍업하고 하나씩 나가야 되기 때문에 기존에 이 일을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거든요. 시범 사업을 받을 수 있는 분들이 또 지켜야 될 원칙들도 있어서 그런 교육과 함께 실행할 계획이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참고적으로 이것이 이제 경기도에 지금 프로젝트가 있는데 제가 직접 가서 설명하고 그래서 아마 프로젝트를 따게 되면 좀 재원을 마련할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설명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진행 주시죠. 경일보 양동민 기자입니다. 좀 계속 질의 답변을 받다 보면은 그 시장님께서 최초에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생략될 것 같아서 다시 한번 좀 그 질문을 드릴게요. 지난 1년 동안 지금 뭐 자료 주신 거에 89개 공약 사항이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으로 봤을 때 1년 동안에 다양한 일을 하셨어요. 근데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은 1년 동안에 가장 보람 있었던 일 한 3가지 정도 말씀해 주시고, 그 다음에 또 시장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앞으로 2년차, 3년차, 4년차에 지금 1년차를 겪으면서 앞으로 3개년에 대한 어떤 변화된 시정 방향이 어떤 건지, 그 다음에 이제 어떤 지금 사업으로 보여지는 지금 예를 말씀을 드렸지만 1년을 거치면서 최초의 시장님으로 들어오셨을 때하고 그
그다음에 지금 1년이 지나서 뭐 어저께 원례조회에서 변화하는 공직자상을 갖추기라는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제가 봤을 때는 아직 공직자들이 그렇게 변화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걸 요구하신 거라고 생각되는 부분인데 이 직접 시장이라는 직분을 하면서 어떤 변화된 그동안 가졌었던 시장님이 가졌던 시정 철학이 바뀌어졌다는 부분이 있다면 먼저 세 가지 말씀하시니까 그 선우는 서로 다를 수 있는데 일단 제가 그냥 몇 가지 쭉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는 시민위원회가 있을 거예요. 또 하나는 이제 여주초 이전과 학교복합화 추진이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기업으로서 이제 고용 테크놀로지가 들어온 것이 있을 거고요. 또 청소년 위생용품을 저희가 조례를 통해서 지원하게 된 것도 되게 의미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번에 그 하이닉스 물값 받은 것도 사실은 개인적으로는 큰 성과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으로 미래일에 대한 얘기를 좀 말씀드리면 이 개념적으로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여주시를 풍족하고 그 다음에 누구나 다 고통이 없는 이런 여주시를 지향하는 게 아니라 누군가 고통이 있는 여주시를 서로 의지해서 그런 고통이 이해되고 극복 가능하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런 공동체가 살아있는 지속 가능한 여주시를 꿈꾼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런 면에서는 재원 마련하기 위해서는 여주의 고유한 특성인 그 농촌사회 그 다음에 유적지가 많은 남한강에 있는 아름다운 자연 풍광을 통해서 여기에 그 정주 인구가 아닌 유동 인구 중심의 경제 발전 계획을 수립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는 여주형 태양광이 대표적이다라고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지금 그 저출산 고령화에서 저출산 대책은 실제는 학교 복합화로 실제는 극복하고 있는 거고요. 저출생입니다. 정확하게 저출생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고령화 문제는 금방 말씀하신 한 끼 세상의 행복한 한 끼로 극복하겠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저에게 직면한 아주 그 큰 문제 중에 하나는 지금 잘 아시다시피 강천면에 있는 SRF 발전소 문제를 어떻게 할 거냐 이 문제가 있고요. 또 지금 하리 제1시장의 상인분들과는 굉장히 전격적인 구두 합의는 이루어졌는데 큰 규모의 하리 제1시장을 사실 여주시가 매수할 계획이거든요. 그런 그분들의 고통과 함께 나누면서 그 하리 제1시장을 매수하고 그것을 새롭게 변모시키는 게 지금 과제로 되어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면으로 따진다면 더 장기 계획으로 좀 말씀드리면 여주를 압축도시, 영어를 써서 죄송합니다. 컴팩트한 압축도시로서 효율적인 압축도시를 만들겠다. 그러면 여주는 이제 그 오학동, 그러니까 중앙동, 오학동, 영동 이 세 개가 전체 인구의 한 55%가 되고 그다음에 가남면인데 이걸 합치게 되면 전체 한 66% 이상의 인구가 있습니다. 이 네 개 지역을 어떻게 집중해서 사실은 경제나 교육이나 이런 거에 중심 지역을 어떻게 만들 것이냐 이런 게 하나의 개념이라면 나머지 8개의 면 지역은 면으로서 다시 집중을 시켜서 지금 리단위까지 분산하게 되면 적은 예산으로 효율이 떨어져 나서 면복합화를 중심으로 지금 면을 새로운 건설 체계를 갖도록 그러니까 중심 체계를 갖도록 하겠다. 그러니까 면복합화의 현재 모델로 되는 것은 전동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그 하나의 그 공간면으로서의 그 여주시에 대한 얘기했고요. 그 다음에 계층별로는 아까 금방 학교 복합화, 그 다음에 세상의 행복한 한 끼, 여주 태양광 이런 면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변화하는 공직사상에 대한 얘기인데 이건 좀 다른 얘기인데요. 제가 보면 세계관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내가 누군가에게 헌신하는 일, 즉 자기의 공직자의 일이 우리 여주 시민에게 행복을 안겨준다는 소명의식이랄까요? 이것이 없이는 공직자의 내적인 변화는 불가능하지 않다. 그래서 이런 것은 그 공직자의 스스로의 역량 강화인데 그걸 그냥 공직자의 뜻으로 남겨둘 수는 없고요. 여주 공직자들이 끊임없이 이런 자기 자신을 성찰하고 또 직무 적성 교육을 통해서 능력도 고양하는 것으로 계속 교육을 강화시키고 있다. 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이런 면에서는 시민과 함께하는 것은 이렇게 쓰였습니다. 오늘 조금 기자분들 만나 뵙기 전에 오학동에서 제가 긴장을 해서 그런가 이해해 주십시오. 자원봉사 그분들하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보다 더 많습니다. 그분들하고 이제 간담회를 했는데 그때도 말씀드렸는데요. 앞으로 미래 사회는 보니까 자발적 평생 학습사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말씀드릴 때 우리 스마트폰 10년 전에 알고 계신 분들 별로 없거든요. 대부분 한 5년 전부터 더 많이 쓰시기 시작하는데 이런 것처럼 앞으로는 우리 사람의 인구보다 몇 배 더 많은 IoT, 그 인터넷,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고 이런 것이 있어나서 결국 우리 여주 시민들을 자발적 학습사의 구현을 통해서 서로 협력하고 협업하고 다른 분들을 이해하는 그러한 공동체 사회를 만드는 게 여주 사회의 미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질문을 저요? 시정 철학의 변화는 그렇게 크게 없고요. 오히려 이거는 있습니다. 더 현장 속으로 합니다. 사실은 아까 1박 2일 소통 투어에 대한 얘기하면 제가 이제 가면 좀 말씀드려도 되나 보는데 생각보다 피곤할 때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앉아서 있는 거죠. 그분들이 쭉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아까 세상에 행복한 학기는 그 소통 투어를 통해서 더 구체화되는 거예요. 이게 이렇고 그러다 또 지금은 그냥 편하게 말씀드리면 호스피스 병원도 건설해야 되겠다. 이러고 이분들의 웰다임 잘 돌아가시게끔 어떻게 해줄 거냐. 이제 이것도 지금 구상하고 있는데요. 그런 걸 감으로 느끼는 게 그러니까 구체적으로 피부로 느끼는 게 1박 2일 소통 투어에서다라는 거고요. 잠자면 이제 새벽에 일어납니다. 이렇게 해장국 먹으러도 가고 동네를 한 바퀴 혼자 이렇게 쭉 돌아봅니다. 그러면 이분들의 삶이 내가 그동안 보지 못했던 이 삶이 피부로 느껴지는 거죠. 그러니까 살아있는 그런 행정이 되기 위해서는 바로 현장 속으로 들어가야 되겠다라는 거고요. 그 현장 속으로는 구체적으로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발끝은 여주에, 그 다음에 제가 보고 느끼는 것은 세계적으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할 때 아마 가능하다고 보고 그것이 양동민 기자님께서 말씀하신 저의 변화면 변화, 또는 지금 더 각성하고 있다면 더 각성하고 있는 내용이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시장님 질문 드리겠습니다. 경기 1뉴스의 한철전입니다. 지금 지자체마다 문제되는 게 경제, 일자리 다 공통이지 않습니까? 지난번에 한번 저희 기자회견에서 기업체 유치에 관련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에 변화가 있나 말씀 좀 듣고 싶고요. 그 다음에 얼마 전에 이천에서 동부인산조합 개점식이 있었습니다. 전국에서 보면은 생산량이 이천에서 3위, 여주가 4위를 하고 있는 걸 알고 있습니다. 이천에서 인산축제가 좀 열리고 있는데 지금 경기 동부조합이 관할하는 시군이 15개 시군입니다. 지금 그래서 축제 같은 경우에도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여주에서 축제를 저쪽에서 의뢰하면은 여주에서는 개최를 여유가 있으신지 아니면 여주시에서 먼저 조합 측에 제의를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그거 여쭙고요. 그 다음에 간단하게 하나만 더 여쭙겠습니다. 지금 아까 노인복지 같은 경우도 얘기가 많이 나오고 있는데 지금 양평에서는 경로당 관련해가지고
기존에 이제 31개 시군에 나라비가 지원이 됐습니다. 네네. 지금 양평 관내에 1년에 그 나라비 지원되는 게 4,000포 정도 소요되는 거라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번에 양평에서는 전부 지역에서 생산된 쌀로 그 지급을 한다는데 여주는 쌀 필요가 있습니다. 여주에서는 어떤 그런 준비가 되고 있는지 그 관련해서 여쭙겠습니다. 굉장히 까다로운 질문을 하셨어요. 제가 나라비 지원에 대해서는 그냥 짧게 말씀드릴게요. 그건 검토하겠다. 현재 제가 마을에 갔더니 나라비를 드시고 계세요. 네, 그거는 저희가 다시 회수해서 여주쌀을 공급해드리는 것으로 방향을 설정하지만 구체적 예산과 내용은 한번 추진해보겠다. 이건 저희도 생각하고 있는데요. 또 지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동부 인삼조합에 대한 얘기 먼저 말씀드리고 그 다음에 이제 경제적인 얘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동부 인삼조합 제가 가봤더니 말씀처럼 굉장히 큰데요. 조금 죄송스러운 말씀이지만 다른 곳에서 하는 것을 좀 따라하는 행정은 잘 안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이 이제 여주에서 필요하다면 하겠다. 뭐 이 정도 말씀드리고요. 오히려 2차 시장님하고 말씀드렸어요. 우리 여주하고 사이좋게 하자. 공동 브랜드를 개발하거나 해서 우리가 같이 사이좋게 지내자. 네, 그런 얘기를 했고 또 하나 말씀표 제가 모르겠네. 우리 이번에 모내기와 벼베기 행사 있었잖아요. 네. 이제 그 2차 시장 때 얘기했어요. 우리 경쟁적으로 하지 않는 게 어떠시겠습니까? 그래서 같은 날 모내기하고 같은 날 벼베기하고 이러시는 게 어떻습니까? 저격처럼 그러자고 저희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쏙닥쏙닥 얘기한 건데 이거는 얘기해도 2010 하이 테크놀로지 사업입니다. 굉장히 연구가 깊어야 돼서 그것에 대해서는 그 어느 대학 교수님 연구진하고 지금 깊게 관여하고 있다. 따라서 이것이 좀 되면 그런 어떤 여주만의 특성을 갖고 있는 하나의 산업을 육성해서 관광 산업이거나 건축 산업이거나 또 다른 산업이 있거든요. 그런 걸 통해서 여주의 일자리를 만들어 나가겠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경인매일의 이용수 기자입니다. 먼저 그 시장님 1주년 기념 기자회견을 감사드리고요. 저는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발끝은 여주, 보는 것은 세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여주와 같은 지자체들이 그 여건이 좀 비슷한 지자체들이 많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제가 봤을 때는 그 여주는 그 대외 교류나 대외 정책이 상당히 많이 필요한 그 지자체로 알고 있는데요. 여주가 강소 지자체로서 그 거듭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지금 현재 가지고 계신지 아니면 또 그런 미래 그런 계획을 어떻게 실현하실 건지 그런 쪽으로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현재 추진 중인 것 사실 말씀드릴게요. 네. 이따 시간 될 때 말씀드릴 수도 있는데 이 압축도시를 개념하면 사실 트램을 지금 내부적으로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트램을 통해서 나중에는 거의 그냥 여주 시민들은 거의 무료에 가까운 이 교통, 대중교통을 실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 안에서는 그 학교복합화나 뭐 체육시설은 생활체육이 있어서 활성화되고요. 요걸 떠나는 경우는 다르게 하겠다라는 개념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지금 굳이 이제 요걸 말씀드리려고 한 건 아닌데 지금 뭐 4대강 보철건이 막 이런 얘기를 하는데 제가 이제 답답한 것은 이 얘기가 있기 전서부터 세계 보다리 위로 프레임을 건너는 것을 지금 구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을 전혀 다른 얘기를 하시기 때문에 좀 답답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LA하고 지금 LA 한인회장님과 저희 지금 MOU를 맺었거든요. 그 내용에 현재 지금 일정상 가능한지 따져보는데 지금 굉장히 좀 빡빡합니다만 도자기를 수출하는 걸 하나 추진하고 있고 또 하나는 여주 쌀과 얘기했더니 지금 가지가 그렇게 유명하더라고요. 여주 쌀과 가지 또 기타 몇 가지 이제 술 같은 것도 갔더니 거기에 지금 화요는 LA에 많이 들어가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리어 같은 술 등 이런 걸 좀 넣어서 지금 LA 한인회에 거의 75만인가 그 많은 분들이 계셔서 그렇게 지금
추진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 지금 추진하는 게 지금 지금 한이 제1시장 요것을 해결하게 되면 지금 5일장이 있는데요. 사실 논의가 어디까지 돼야 되나 좀 고민인데 이게 5일장이잖아요. 근데 현재 라이프 스타일, 우리 현대인의 라이프 스타일은 월, 화, 수, 목 요새는 4일밖에 일하는 데도 많은데 금요일까지 일하고 토요일, 일요일 이틀을 쉽니다. 근데 5일장 스타일은 뭐냐면 5일장 그거는 옛날에 농경사회, 음력중심 사회에 기반한 겁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5일장이 적절하냐, 토일장이 적절하냐를 사실은 논의해야 됩니다. 그래서 금방 우리 여주만의 특별한 지자체라면 이러한 5일장이 여주가 아주 강한 데거든요. 이천이나 양평보다도 여주의 5일장, 통모일장을 보러 많이 오시고요. 그것은 지금 제가 보기에는 이제 성남의 그 장이 많이 축사되면서 이런 것도 한번 보고 싶어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시 요약 말씀드리면 지금 LA나 이런 대외적인 도자기나 농산물을 어떻게 외부로 값지게 팔 거냐 하는 게 하나의 구상이고, 또 공간 내부로는 여주의 5일장을 강화시키는 그런 거고, 또 도시 내부의 모양은 현재 그런 거라는 약간 늦어지고 있습니다만 걷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자전거 타기 좋은 도시, 그 다음에 트램으로 연결되는 그러한 친환경 도시를 구상하고 있다. 아마 이러한 도시로 만들게 되면 전국의 226개 지자체 중에 여주가 나름대로 독특하고 그런 도시가 아닐까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저희 시장님께서 지금 일정이 아까 오실 때 말씀드린 것처럼 10분까지라서 한 2분 정도만, 두 분 정도만 질문 받고, 네, 동부중앙신문의 김연일 기자입니다. 네, 세 분 다 바뀌었습니다. 네. 최근에 거기 최진호 국장님이 퇴임하면서 이임사에서 언급한 건데, 여주의 최근에 화두 중에 하나인 인도교 관련해서 최진호 국장님 이임사 통해서 여주에는 인도교가 적절치 않다는 표현을 하셨습니다. 이임사를 통해서 이 부분에 관련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인도교 관련해서는 여주의 시에서 용역을 의뢰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용역, 예를 들어서 용역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또 인도교라든지 이 관련 위원회에서도 긍정적으로 나오고, 모든 기관이라든지 어떤 위원회라든지 긍정적으로 나왔는데, 반대로다가 주민들은 반대가 더 많다. 상반된 결과가 나왔을 때 시장님은 어떻게 하실 것인지 그것을 좀 말씀드립니다. 질문하겠습니다. 이거 답변 드리기 어려운 게 아니라 그냥 표현하는 걸로 이해해 주십시오. 왜냐면 저도 좀 약간 당황스러운데, 자, 그냥 내용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누구에 대한 얘기는 하고, 자, 기재부에서 국가 예산을 받을 경우에는 300억이면 예비 타당성에 들어갑니다. 또 하나는 여주시 자체 예산일 경우에 500억 이상이면 예비 타당성 범위에 들어갑니다. 서울에 여러분들 가보십시오. 여주대교와 세종대교 요 사이에 서울 천만 도시에 다리 놓아진 경우 어디 있습니까? 사실은 예비 타당성에서 여기는 교통이 어려운, 교통 수요가 너무 많아서 통행이 어려운 지역이 전혀 아닙니다. 예타에서 거의 부결될 가능성이 큽니다. 우리가 하고 싶어도 여주시 예산 100%여도 불가능합니다. 그것이 현재 제도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이 제도를 기반으로 한 행정할 수밖에 없는 게 시장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말씀하실 때 퇴임하시는데 이 정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래서 이것은 예타의 대상이 된다. 즉 국가로부터 300억 받게 되면, 또 하나는 국가 예산이 아닌 그 지자체 예산 500억이 넘으면 예타 대상이다. 이것을 차량이 통행 가능한 대교로 만들 경우에는 현재 시점으로 1,300억 원 이상 들어갈 걸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바로 이 자리가 오악에서 넘어오게 되면 이 앞에 대로 있지 않습니까? 여기에 있는 교통 증가율, 이 여주 IC로 가는 가장 빠른 길이거든요. 그렇게 되면 교통 증가율, 그리고 그에 따른 주차장의 문제, 이런 것들 2차, 3차의 문제가 발생될 수밖에 없는 현실입니다. 따라서 제가 질문드리는 건, 이거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우리 일반 시민들이 관심을 갖고 말씀하시는 건 맞지만 그것이 정책적으로 적절하냐, 그것이 과학적인 검증을 거쳤느냐, 또는 제도적인 타당성 내에 있느냐는 또다시 점검해야 될 얘기이지, 그것 자체를 갖고 옳다, 그르다, 해야 한다, 하지 말아야 된다의 대상은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이것을 놓고 금방 질문해 주신 것처럼 여주에 있어서 대교의 통행량은 현재 제2대교가 세종대교라면 제3대교를 여기에 놓을 정도로 교통증가율이 있는가? 그러면 없다면 현재 우리가 여주에 새로운 활력을 넣기 위해서 적절한 이동수단은 무엇인가? 그 이동수단에서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좀 따져보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지금 인도교 같은 경우에는 왜 이야기가 나오냐면 그 예산 자체가 여주시 예산이 아닙니다. 만약 추진하게 되면 우리 준솔토를 판매하고 있어서 이 준솔토 판매 대금으로 가능하지 않을까, 이래서 추진하고 있는 겁니다. 이런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그렇고요. 이러한 내용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해하지 못한 오학 주민들께서 몇몇 분들은 그거에 대해서 찬성이나 반대를 표현하셨는데, 현재는 오학 주민들 많은 분들도 제가 가서 설명드리고 해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원만히 이해하시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고요. 또 하나는 지금 지적해 주신 것처럼 이것은 순간 결정 내릴 것이 아니라 이것과 관련된 제반 조건은 어떻고, 이 조건에 따라서 여주시의 미래를 위한 최적의 어떤 또 다른 시설물이면 시설물, 그것이 무엇일까를 논의한 결과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답변 말씀드리겠습니다. 짧게 질문 한번 드리고, 현재 그 반대 측에 하시는 그 지역 주민들은 또 반대보다도 지금 여기 우리 시 행정에서 당장 어떻게 5년 10년 내에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장님 말씀드린 이게 어떤 뭐 차도를 간다면 국비를 받아야 되니까는 그 차원에서 지금부터 시작을 해도 10년 내지 20년 후에 되더라도 시에서 그 절차를 밟아야만이 언제 이루어지는 거니까는, 이게 안 된다 해서는 안 해버리면은 영원히 그 차도에 대한 그 희망은 없는 거다 보니까 그 지역 주민들 말씀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시간이 걸리더라도 시간 10년, 20년 지금 당장 해달라는 게 아니라 시에서 그 어떤 절차라든지 시작을 해달라는 요지 같아요. 그쪽의 주민들은. 네. 이상입니다. 그런 거 고려하겠습니다. 네. 말씀해 주시죠. 예, 뉴스옥스의 오영세 기자입니다. 네. 먼저 그 취임 1주년 축하드리겠습니다. 여주시가 그 4대강 보호 문제로 연일 시끄러운 것 같습니다. 네네. 아마 그 4대강 그 완전 철거, 그리고 그 상시 개방 문제를 적극 검토하라고 그 당청이 지시했는데, 그 최근에는 그 물관리위원회로 그 아마 이관해서 신중하게 결정하라고 이렇게 입장을 바꾸고 있습니다. 또 여주시 그 시민들도 그 철거 주장과 또 철거 반대 입장으로 팽팽하게 맞서고 있습니다. 아마 그 통합의 그 정치를 펼치고 있는 이 시장께서는 어떤 그 입장을 갖고 계신지 그 소신을 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번에 그거는 제가 그 여주시 의회에서 한 시정 질의답변에서 분명히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공론화 과정을 거쳐야 되겠다. 그 조직은 어떠할지는 중앙정부나 여주시나 또는 이해관계가 있는 분들과의 관련이 있어서 그 조직 형태는 명확하게 제가 규정할 수 없지만 공론화를 통한 결정이 적절하지 않냐 하나고요. 또 하나는 이것은 생각보다 논의 기간이 길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현재 벌어지고 있는 곳에서 안타까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있지도 않은 것을 있다라고 가정해서 그거에 대해서
옳다 그르다라고 논쟁하는 것 자체가 가슴 아파요. 이것은 이전부터도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거든요. 지금 현재 환경부를 비롯한 중앙정부도 여주에 있는 세계 보호와 관련된 어떠한 논의도 없는 실정이고요. 이런 상태에서 그것이 부신다, 안 부신다,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정말로 불필요한 논쟁이다. 따라서 이 측면에서 말씀드리면 이렇게 논쟁하는 것, 없는 것을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것이다. 그 이유의 이면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리기 어렵고 그것은 각자의 몫으로 해석해야 되지 않을까. 누가 어떤 발언을 했는지 왜 그렇게 지속적으로 얘기했는지를 맥락을 보면 추측이 가능하지 않을까. 이런 말씀드리겠고요. 지금 제가 요건 말고 여러 가지로 여주의 앞으로 미래에 대해서 얘기하는 게 많지 않습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 보 위에 제가 트램을 설계를 하고 있는 사람이 그 보에 대한 입장은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그거에 대한 입장을 제가 명확하게 표현하지 않는 일은 딱 하나입니다. 그건 시장이란 이유로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는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정권에서의 모습이지 실제 시정을 돌보는 시장으로서는 그렇게 판단 내려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논의 과정에서 누구나 다 대화할 수 있어야 되고 그 논란 내부를 넘어서 여주의 미래에 가장 적절한 게 무엇인가를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이래서 그것에 대해서 뭐 이렇거니 저렇거니에 대한 입장을 제가 내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궁금한 점은 많으실 텐데요. 아니, 한 번 더 말씀하겠습니다. 네, 하나로 신문사 정봉렬입니다. 네.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하리시장 매입건에 대해서 이제 사전 협의가 있으셨다는데 지금 사실은 여기에 여주 시민들의 그 기대 반 우려 반 공론이 많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은 하리시장이 경매에서 38억 건의 경매가 중단이 돼 있는데 들리는 소문에 의해서는 시장님이 105억 원의 매입을 하겠다는 의견을 주셨다는 말씀도 있고 또 한 가지 또 우려는 뭐냐면은 평평의 원칙에 의해서 자본주의 사상에 자본주의의 입각해서 봤을 때 엄격히 따지면은 하리시장은 그 하리시장 상인들이 자신들을 위한 개발 사업을 하다가 어떻게 보면 망하기 직전이라 보는데 그럼 개인 사업을 하다가 실패하려는데 굳이 이거를 여주시 예산을 들여서 매입을 해야 되느냐 또 그 매입을 할 수 있는 조례상의 뭐가 되어 있는지 그리고 지금 이러한 점에 이제 부각이 되는 게 사실상 모 주택에서도 그런 얘기가 나온답니다. 어차피 우리가 사업을 추진하다가 실패가 되면은 우리 이양진 시장님 또 사주실 텐데 뭐 걱정을 하냐? 이거는 엄연히 따져서 여주 시민들로 봤을 때는 개인 개발하다가 실패한 거니까 자신들의 해결점이고 이건 시에서 매입을 해서 구제한다. 이거는 내가 봤을 때 적절치 않다고 보는데 협의사항이 되시다 그랬는데 매입 금액 제시라든가 뭐 이런 게 사전에 있으셨는지 궁금합니다. 그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금방 질문하신 내용으로도 굉장히 복잡하잖아요. 까다롭잖아요. 그렇게 복잡하고 까다로운 걸 하라는 게 공적 의무입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그런 일을 하라고 여주시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고요. 하나 제시한 금액은 없고요. 그분들께 말씀드렸습니다. 이거는 공적기관에 의한 평가에 의해서 저희가 매수합니다. 100억 선은 낭설입니다. 그건 아마 그분들이 그 전체 부동산 규모를 자신들의 어떤 가치 기준으로 이렇게 아마 계산해 보지 않으셨을까 싶고요. 개인적으로는 그게 100억이 될지 또 그 밑이 될지 위가 될지는 잘 모른다. 왜냐면 이 어떠한 요번에 저희가 요 옆에 있는 땅도 저희가 매수했거든요. 그런 것도 다 평가에 의해서만 저희가 매수할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평가에 의한 매수다라는 거고요. 아까 정확한 지적하셨어요. 이게 제도가 적절하냐는 지금 제도가 이제
현재 우리 여주시가 살 수 있는 걸로 확인되고 있지만 좀 더 세부적인 제도를 좀 따져보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생활형 SOC 이 사업이 워낙 커나서 그것과 결합해가지고 지금 교원을 좀 마련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하나 이게 이제 자본주의 세상에서 이걸 그냥 그들의 문제로 놔둬야 되는 것이지 우리가 왜 하느냐라는 건데 저는 좀 다르게 봅니다. 자본주의 세상이라 하더라도 그 자본주의는 사람이 살고자 하는 제도이지 사람이 죽는데도 방치되거나 그리고 또 놔두는 제도가 적절치 않다고 봅니다. 따라서 사람이 살고자 하는 제도로서 우리가 그 제도를 고쳐 쓰고 또 새롭게 만들어 쓰는 것이지 뭐 이래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하리제일시장의 문제는 값없이 알겠지만 놔두게 되면 정말 사회적 문제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이고 여주시가 아닌 타 시군의 좀 예를 들어보면 이러한 시설들을 그냥 놔뒀다가 정말 너무나 큰 가슴 아픈 사건들이 왕왕 있어나서 그런 예방적 측면에서 하고 있다라고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건이 아닌 다른 건에 대한 얘기가 있으니 그건 그때 가서 고민해 주시면 안 될까. 왜냐면 그 모든 것을 연계해서 하기에는 제가 아직 그거에 나타나지 않은 것이라 아까 조금 전에 말씀드린 다른 사건과 비슷해서 이 정도 말씀드리면 이해해 주십시오.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인터뷰 시간이 다른 일정이 있어서 마무리를 좀 하겠고요. 1년간 지금처럼 쉼 없이 달려왔는데요. 1년이 한 달 같고 한 달이 하루 같은 그런 느낌도 있지만 또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정말 1년이 아주 먼 오래전에 그런 과거 같은 그런 느낌도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해야 할 일들의 어떤 크기나 넓이나 또는 그 많은 일에 관련되어 있지 않을까 싶고요. 근데 이것은 저 혼자로 해결하기는 너무 어렵다. 지금 기자님들이 질문해 주신 그런 속에서도 여러 지혜가 있듯이 우리 12만 여주 시민들의 말씀 속에서 지혜를 얻고 그 지혜를 바로 우리의 동력으로 삼아서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어가는 것이 여주 시정을 하고 있는 여주시장의 이영진의 몫이다 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이 자리는 오늘로써 이후에 또 지난번에 우리가 다른 간담회를 자주 한 것처럼 자주 기자님들을 뵙고 때로는 아까 지적해 주신 것처럼 버스 문제처럼 아주 제가 힘들어하고 어려운 따끔한 질책이 있는 그런 말씀 통해서 제가 또 반성해 보겠고요. 또 어르신 문제나 우리 학생들의 문제나 이런 것들 우리 미래 비전에 대해서도 다시 고민하는 그런 자리가 이렇게 기자님들과 함께한 이 자리를 통해서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의 짧은 이야기지만 경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정릉 직필의 그리고 밝은 여주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는 기자님 모든 분들께 경의를 표하면서 저의 취임 1주년 기자회견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것으로 오늘 민선 7기 1주년 언론인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